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챕터 5의 네 번째 파트, 비디오 정보 수정과 삭제 기능 개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비디오 업로드와 태그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 보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삭제 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서비스는 데이터가 두 곳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하나는 서버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 두 곳의 상태가 어긋나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커서 AI를 파트너 삼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이중쓰기 문제, 삭제 전략, 방어적 코딩, 단위 테스트, 그리고 화면 연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기능이 까다로운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비디오를 삭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DB 삭제 명령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저장소를 동시에 건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A카드입니다. 고아 파일, 오펀드 파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됐는데 서버에 실제 비디오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사용자 눈에는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버 디스크는 계속 용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사용자가 있다면 이건 GDPR 위반이 됩니다. GDPR은 EU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면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위반 시 연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B카드입니다. 유령 링크와 404 오류입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파일은 지워졌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남아있으면 사용자가 그 링크를 클릭할 때 404페이지만 보게 됩니다. 서비스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사용자 경험입니다. 세 번째, C카드입니다. 데이터 불일치 문제입니다. 삭제 도중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서버가 다운되면 두 저장소의 상태가 달라지는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레이스 컨디션 방어와 트랜잭션 처리가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을 알았으니 실제 동작 흐름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사용자, 브라우저, 플래스크 라우트, 파일 시스템, DB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용자가 스튜디오 편집 주소로 접속합니다. 2단계, 서버는 비디오, 쿼리, get, or 404로 해당 영상 정보를 DB에서 가져옵니다. 3단계, edit, HTML에 기존 값을 미리 채워서 수정 폼을 보여줍니다. 4단계, 사용자가 제목, 설명, 썸네일을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5단계, 포스트 요청이 날아오면 서버는 권한을 확인한 후 기존 썸네일을 삭제하고 새 썸네일을 저장합니다. 6단계, 비디오의 제목, 설명, 썸네일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DB에 커밋합니다. 7단계, 완료되면 스튜디오 인덱스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썸네일을 교체할 때도 기존 파일을 먼저 삭제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쓰기 문제를 의식한 설계입니다. 이번엔 삭제 흐름입니다. 수정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1단계,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확인창이 뜹니다. 2단계, 확인을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삭제 요청이 서버에 전달됩니다. 왜 반드시 포스트여야 하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단계, 서버는 비디오, 쿼리, get, or 404로 영상 정보를 먼저 가져옵니다. 4단계, 권한 확인입니다. 자기 영상이 맞는지 체크합니다. 5단계, 여기가 핵심입니다. 파일 경로를 미리 변수에 저장해 둡니다. 6단계, DB를 먼저 삭제하고 커밋합니다. DB 삭제를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7단계, DB 삭제가 성공한 후에만 실제 파일을 삭제합니다. 8단계, 캐스케이드 설정 덕분에 댓글, 태그 등 연관 데이터도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DB 먼저, 파일 나중.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중쓰기 문제, 듀얼 라이트 프라블럼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우리는 두 군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 파일 시스템에 한 번, 이게 이중쓰기입니다. 문제는 이 두 작업이 원자적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B는 트랜잭션으로 롤백이 되지만 파일 시스템은 롤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패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시나리오 A, 파일 잔존입니다. DB 삭제는 성공했는데 파일 삭제 중에 서버가 죽었습니다. 결과는 파일이 서버에 남아있는 고와 파일이 생깁니다. 시나리오 B, DB 잔존입니다.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파일을 먼저 삭제했는데 DB 작업 중에 오류가 났습니다. 결과는 DB에는 정보가 있는데 파일은 없는 댕글링 포인터 상태가 됩니다. 사용자가 클릭하면 무조건 404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업계 표준은 DB 먼저 파일 나중입니다. 파일이 남는 건 나쁘지만 나중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에 정보가 있는데 파일이 없으면 그게 바로 서비스 장애입니다. 다음은 삭제 전략 비교입니다. 하드 딜리트, 물리적 삭제는 데이터를 완전히 지웁니다. 구현이 간단하고 저장 공간이 즉시 확보되지만 한번 지우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소프트 딜리트, 논리적 삭제는 실제로 지우지 않고 삭제된 표시만 합니다. 복구가 가능하고 법적 증거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조회 시 항상 삭제된 데이터를 걸러내야 합니다. 비디오처럼 복구 비용이 높고 법적 증거가 필요한 데이터는 소프트 딜리트가 권장됩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하드 딜리트로 구현하지만 실무에서는 소프트 딜리트를 꼭 고려하세요. 이번엔 개발자가 자주 놓치는 두 가지 위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레이스 컨디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요청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연달아 두 번 클릭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파일 삭제를 성공하고 DB 삭제를 진행하는 중에 두 번째 요청이 DB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 로직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미 없는 파일을 또 지우려다 서버가 크래시합니다. 로컬에서는 혼자 테스트하니까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버튼 즉시 비활성화, DB 트랜잭션 처리, 그리고 중복 요청 방지 로직입니다. 잠시 후 코딩하면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댕글링 포인터입니다. 댕글링은 영어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해제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처럼 없는 파일을 가리키는 DB 정보를 말합니다. 도서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에는 책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서가로 달려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댕글링 포인터입니다. 발생 원인은 파일을 먼저 삭제하고 DB 작업 중에 오류가 나는 경우입니다. 업계 표준은 DB 트랜잭션을 먼저 완료하고 성공했을 때만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와 파일은 나중에 청소할 수 있지만 댕글링 포인터는 즉각적인 서비스 장애입니다. 두 가지 중 고와 파일이 훨씬 덜 나쁜 선택입니다. 이 개념들 지금부터 커서로 직접 코딩하면서 머릿속에 각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습 준비 단계입니다. 오늘 수정과 삭제 기능은 총 4개의 파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 파일입니다. 백엔드 핵심 로직으로 수정과 삭제의 모든 처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edit.html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수정 데이터를 입력받는 화면입니다. 세 번째, 스튜디오 에디트 페이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중복 클릭 방지와 삭제 확인 스크립트입니다. 네 번째, 모델지의 비디오 파일입니다. DB 엔티티와 태그 저장 로직입니다. 이 4개 파일을 커서 AI가 한꺼번에 만들어줄 겁니다. 챕터 5 파트 2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커서 채팅 패널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비디오 모델을 바탕으로 수정과 삭제 기능을 통합 구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정 기능, 삭제 기능, 그리고 안전장치 3가지를 한 번에 요청합니다. 특히 삭제 기능에는 반드시 DB를 먼저 삭제하고 파일을 나중에 삭제하도록 순서를 명시했습니다. 파일이 이미 없는 경우에도 오류 없이 처리하도록 조건도 넣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전송합니다. 커서가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스튜디오, py 파일의 삭제 라우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4단계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단계, 경로 보관입니다. 파일을 지우기 전에 저장 경로를 변수에 먼저 담아둡니다. DB를 지우고 나면 비디오 객체에서 경로 정보를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파일을 지워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DB 트랜잭션입니다.
db.session.delete로 비디오를 삭제하고 바로 커밋을 합니다. db를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자동으로 롤백되어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파일 삭제입니다. db 삭제가 완전히 성공한 후에만 실제 파일을 삭제합니다. os.path.exist로 파일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파일을 수동으로 이미 지웠을 경우를 대비한 방어 코드입니다. 네 번째 단계, 예외 처리입니다. db 삭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 db.session.rollback을 호출해 트랜잭션을 되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 작업 중 일부만 반영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urrent_app.logger.exception으로 오류 내용을 로그에 남깁니다. 단순히 사용자에게 실패 메시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버 로그에 비디오 아이디와 예외 정보를 기록해 나중에 원인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는 플래시로 삭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시 수정 페이지로 이동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db 작업 실패 시 롤백하고 로그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안내하는 방어적 코딩 습관이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커서가 순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프롬프트로 다시 수정 요청하면 됩니다. 백엔드만 잘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커서가 생성한 스튜디오 에디터 페이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 버튼 비활성화입니다.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시 디세이블드 상태로 바꾸고 텍스트를 저장 중으로 변경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트워크가 느릴 때 사용자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버튼을 연속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서버에 같은 요청이 여러 개 날아가는 레이스 컨디션이 생깁니다. 버튼을 즉시 비활성화하면 이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 확인 다이얼로그입니다. 삭제는 되돌릴 수 없는 작업입니다. 컨펌 함수로 사용자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실수를 방지합니다. 단 한 줄인데 사용자 실수로 인한 민원을 대폭 줄여줍니다. 세 번째, 왜 삭제 요청은 포스트 방식만 사용할까요? get 방식으로 삭제를 구현하면 구글 같은 검색 엔진 로봇이 링크를 크롤링하다가 그 주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디오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은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건 HTTP 메서드의 기본 원칙입니다. 코드를 만들었으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챕터 5 파트 2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지금 만든 기능을 단위 테스트 코드로 작성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커서가 테스트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파이 테스트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35개 테스트 케이스가 모두 초록색으로 통과했습니다. 커서와 함께라면 테스트 코드 작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을 꼭 들여두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코드가 통과했지만 실제 db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db 뷰어를 열고 유튜브.db 파일에 연결합니다. 수정 전 화면입니다. 아이디가 2번인 영상의 제목이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후 화면입니다. 제목이 테스트의 수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삭제 후 화면입니다. 해당 레코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아래 비디오 태그즈 중간 테이블을 봐주세요. 비디오를 삭제하기 전에는 관련 태그 연결 데이터가 있었는데 삭제 후에는 그 데이터도 모두 자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캐스케이드 삭제 덕분입니다. SQL 엘커미 모델에서 캐스케이드 설정을 해두면 부모 레코드를 지울 때 연결된 자식 레코드도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비디오 태그즈 테이블을 따로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 설계 단계에서 관계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백엔드 로직과 프론트엔드 화면을 연결하겠습니다. 챕터 5 파트 2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현재 템플릿 폴더와 스태틱 폴더의 파일들을 방금 만든 플래스크 백엔드 기능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플래스크 서버를 실행하고 브라우저에서 스튜디오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수정 전 화면입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목과 설명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하면 바로 변경된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창이 뜹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목록에서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파일 탐색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제 전에는 업로드 폴더에 mp4 파일이 2개 있었는데 삭제 후에는 1개로 줄었습니다. DB 정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서버의 실제 파일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DB 먼저 파일 나중 전략이 완벽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쓰기 문제입니다. DB와 파일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저장소입니다. 항상 DB를 먼저, 파일은 나중에 삭제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가장 위험한 댕글링 포인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댕글링 포인터 방지입니다. 고화 파일은 나쁘지만 댕글링 포인터는 즉각적인 서비스 장애입니다. DB 트랜잭션으로 원자성을 확보하고 파일 삭제는 성공 후에만 진행하세요. 세 번째, 레이스 컨디션 방어입니다. 버튼 클릭 즉시 비활성화 처리, 중복 요청 차단, 프론트엔드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서버만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단위 테스트로 검증입니다. 케이스 모두 통과했습니다. 수정, 삭제, 파일 없음 예외 처리까지 모두 커버했습니다. 커서 AI 덕분에 테스트 코드 작성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작성하는 것보다 읽는 시간이 더 깁니다. 미래의 자신과 동료를 위해 명확하고 안전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오늘 배운 방어적 코딩, 예외 처리, 올바른 처리 순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 통계 대시보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DB 집계 함수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